안녕하세요. 오늘부터 86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베트남 영화 리뷰입니다. 베트남은 최근 누구나 한 번쯤 다녀왔을 만큼 인기 좋은 관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열기가 식지 않는 나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런 교류와 문화 전파에 비해 우리는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참 1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만큼만 그리고 공부한 만큼만 요약해서 매주 한 편의 베트남 영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베트남의 유명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계시나요? 많은 인기 가수들이 한국에서 노래를 녹음하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수많은 작품들이 한국과 베트남 공동 제작으로 진행되고 극장과 방송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소개하면서 한 명 두 명 얼굴이 익어가는 베트남 배우들이 생긴다면 아마 홍대, 이태원, 명동을 지나다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잡다한 이야기는 앞으로 코너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영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짱벅 뿌엠, 영어 제목은 My Mr. Wife입니다. 성공한 여성으로 하루하루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는 커리어우먼 마이. 그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집안 살림을 챙겨주고 그녀가 최애로 아끼는 반려견 피기를 돌봐주는 메이드와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녀의 친구 집에서 넋두리를 늘어놓던 마이는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집안일을 돌봐주는 메이드가 아닌 바로 아내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편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며 동생 응억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끔찍이 아끼지만 동생은 그런 오빠의 마음을 몰라주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피아노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벌 궁리를 합니다. 그러던 중 동물병원에서 마이는 자신의 반려견 피기를 잘 돌봐줄 것 같은 소녀 응억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집안일을 돌봐주는 메이드로 계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응억은 자신은 돈만 필요했을 뿐 모든 일을 오빠에게 넘기게 되고 동생을 무척 아끼는 오빠는 결국 동생 대신 마이의 집을 청소하고 돌봐주는 일을 몰래 시작하게 됩니다. Ngồi xả giữa nhà luôn hả trời? Người hay thú này? 응억이 집안을 관리하게 되면서 마이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복을 느끼게 되고 바로 그녀가 찾던 이상적인 와이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고용주와 고용인을 넘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마이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는 응억의 오빠 홍이 주고받게 되죠. 사실 마이와 홍은 영화 초반 공원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서로가 앙숙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악연의 존재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좋은 감정이 쌓여가는 이 플롯은 영화를 보는 내내 뻔한 스토리 같지만 줄거리의 한 축으로 긴장감과 재미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습니다. 영화의 원작은 베트남이 아닌 영국 소설 비지 우먼 식스 와이프를 바탕으로 각색된 일종의 스크립트 어댑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베트남에서는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가 붐처럼 일어났지만 이번 영화 짱벅 뿌엠은 소재의 범위를 소설과 유럽으로 넓혔다는 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배급사는 CJ 엔터테인먼트로 크레딧에 나와 있고 CJ가 베트남에 세운 합작법인 CJ 하카 엔터테인먼트와 로컬 제작사인 짜잉 펑핌 그리고 하카핌이 제작사로 나옵니다. 짜잉 펑핌을 대표하는 감독과 배우 찰리 응우엔 감독과 풍 역의 타이화, 마이 역엔 펑 아잉 다우 주연으로 응억 역을 맡은 신인 연기자 타잉축 외에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흐어 비반, 결혼 출산 이후 오랜만에 복귀하는 번짱 등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베트남 영화를 보실 때
특히 코미디 영화를 보실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포인트 중 하나는 짜잉 펌핌, 찰리 응웬 감독, 타이화 이렇게 삼각축의 연결고리입니다. CJ가 대규모로 제작을 하기 전까지 짜잉 펌핌이 제작을 하고 찰리 응웬 감독이 연출을 하고 타이화가 주연을 맡은 작품들은 스코어 면에서 항상 성공을 거두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구조로 제작된 영화를 처음 본 곳이 2013년 떼어엠 리틀 테오라는 영화인데요. 베트남 영화의 웰메이드 코미디 코드를 다 갖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던 중 2014년 CJ가 제작에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 삼각축과 CJ가 결합된 작품 데 마이 띵 하이 호이가 결정할게 2탄이 개봉하게 되고 그 후 2년간 베트남에서는 깨지지 않는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번 작품은 찰리 응웬 감독과 타이화의 7번째 공동 작업이라고 합니다. 7개의 공동 작업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베트남 박스오피스를 박살낼 기록을 만들었는데요. 둘이 만나서 성공도 하고 케미도 좋으니까 자주 만나게 되는 거겠죠. 사실 2년간 둘은 각자의 작품을 진행했지만 그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 별도의 활동을 마치고 2년 만에 다시 만나 만든 작품 짱벅 후어엠.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번 영화가 찰리 응웬 감독이 처음으로 타이화에게 정상적인 역할을 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앞에 6개의 작품은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이어가면 그렇게 동생 응억이 벌려놓은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시작된 흥의 우렁각시 아르바이트가 진행되면서 흥은 공원에서 만났던 그 싸가지 없던 마이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죠. 우렁각시는 우렁각시대로 진행을 하고 공원에서의 만남은 별도로 해결해가면서 관계를 원만히 해결해 보려 하지만 잘 풀리지 않는 두 사람. 그러던 중 흥의 몰래바이트는 결국 마이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Nó là chó đực. 이렇게 스토리가 쉽게 끝나면 아쉽겠죠. 일밖에 모르는 마이에게 풍은 자신의 방법대로 묵묵히 서포트를 하고 그런 풍을 보면서 마이는 그동안 소중하지만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 엄마, 그리고 집밥. 그렇게 영감을 받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마이는 중요한 자리가 걸려있는 회사의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그동안 본인이 해오던 방식이 아닌 본인이 느낀 감동을 나누는 발표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원하던 해외 지사장 자리를 결국 얻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이 고조로 올라간 두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별일까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2018년 8월 24일 개봉한 작품으로 개봉 3주 만에 560억 동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작품으로 현재도 베트남 박스오피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짱벅 꾸어엠. 120분의 러닝타임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본인의 옷을 입은 것 같은 타이화의 연기와 안정적이고 꽉 찬 시나리오, 그리고 신인 같지 않은 신인들의 대담한 연기를 보고 있으면 뭐 중간중간 뻔해 보이는 장면들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베트남 영화와 영화계 소식 그리고 영화 리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